1번이고요. 유형 11번. 자, A, B 두 학교가 있는데 지원자가 있대요. A, B. 지원자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 보기 편하겠죠? 자, 합격자는 몇 대 몇이야? 3대 4입니다. 이렇게. 그럼 불합격자도 존재하겠죠? 불합격자는 2대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비례식이니까 C는 비례식 나오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죠? K 또는 M 또는 N 또는 어떤 문자를 곱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K를 곱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합격자에는 뭐를 곱할 거냐면 L을 한번 곱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불합격자인 N을 한번 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냐면 A 학교에 지원한 학교 학생이 K명이야. K명이라고 할 수 있죠? K를 곱했으니까. 근데 그 지원자에는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K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3L과 2N을 뭐 한 거? 뭐 해줘야 지원자가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겠지? 뭐를? 합격자 학생과 불합격자 학생을 더하면 지원한 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식이 몇 개 나올까? 2개가 나오겠지? A 학교 따로, B 학교 따로. 그치? 자, A 학교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3L 더하기 2N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 학교는 지원자가 2K명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불합격자하고 합격자를 더해주게 되면 4L 더하기 5N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났더니 A 학교의 합격률을 구하래. 합격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합격률. 전체 학생 분의 합격자 수가 되겠지. 얘가 합격률일 거 아니야. 어떤 학교에? A 학교의 합격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A 학교의 전체 지원자는 몇 명인데 K명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3L이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와 같은 거야? K분의 3L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K하고 L에 대한 값인데 문제 지금 문자는 몇 개야? 3개지. 식은? 아니. 문자가 3개고 식은 몇 개야? 2개죠? 그럼 얘하고 K 값과 L 값과 N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를 더 구해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를 비례식인 경우가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L을 K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또는 K를 L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약분이 되겠죠? 그지? 그런 전략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문자가 뭐야? 이 두 식에서 N 필요 없죠? N. 그러니까 N을 소거하는 거예요. 그지? 이 두 식에다가 적절하게 숫자를 뭐해서? 곱해줘서. 어떤 걸 곱해주면 돼? 위에다가 5, 밑에다가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얘는 5K는 15L 플러스 10N 이렇게 될 거고 밑에 있는 식은 4K는 8L 더하기 10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게 되면 따라서 K는 몇이야? 7L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K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L 약분되죠? 따라 다음 뭐가 돼? 7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약분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가서 유리함수를 공부해보자. 유리함수 별거 없어요. 됐습니까? 문제 풀이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뭐 지원자 수를 구해라 이렇게는 못 구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이런 비율, 합격률 또는 불합격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약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98페이지고요. 유리함수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우선은 얘를 이해하기 전에 유리수는 우리가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었죠? 유리수. 분수하고 정수로 나눠줄 수 있죠. 그지? 분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대표적인 수가 되는 거니까 분수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 분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수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다항함수이고요. 분수를 대표하는 게 뭐가 되냐면 유리함수입니다. 분수함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냥 다항함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겠지.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뭐 2분의 1 x 뭐 이런 것들.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어떤 게 있냐면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에 다항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죠? 비례 반비례 할 때. 그죠? y는 x분의 1 또는 y는 뭐 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와 이제 유리함수 중에서 어떤 거?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지? 그래서 유리함수를 배울 건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대표적인 x분의 1을 유리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실은 항상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뭐야? 함수죠. 크게 우리는 대수를 배울 때는 두 파트입니다. 방정식과 함수지. 그치? 방정식은 뭘 배우는 거죠? 뭘 찾는 거야? 해를 찾습니다. x값을 찾는 거예요. 함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쓸 때 어떻게 표현해? y는 x분의 1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x값과 y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그 점들을 뭐 할 거야? 좌표평면에다 찍겠죠. 그 점들을 뭐 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 실은 함수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지. 그럼 다 뭐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지? 그래서 우리 1학년 1학기 때 뭐 배워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 배우죠? 3차 방정식 배우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 고등학교 1학년 그 1학기 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쉬워요. 그래서 그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3차 함수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잖아. 왜?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 그건 이제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수투에서 배웁니다. 그거를 배워야만 3차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아무튼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을 대표적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자,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표면 이제 찍는 거야. x가 1이면 y 1이죠?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점점 어떻게 돼?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집니다. x가 2분의 1이면 y는 2, 3분의 1이면 3, 4분의 1이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y는 x분의 1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어? 지금 여기 보면 이 k, 지금 x분의 지금 어떤 상수꼴이죠? 이 상수가 실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몇 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표적으로 뭘 어떻게 하냐면 k라는 상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k 값이 뭐가 되면 첫 번째 성질이에요. k 값이 양수야. k 값이 양수라는 것은 어디 사분면에 그려진다? 1, 3, 4분면에 그려집니다. k가 양수일 때는 이게 그 x 분자에 있는 값이 k예요. 얘가 1, 3, 4분면 네,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반대로 2, 4, 4분면에 그려져요. 그래서 2, 4, 4분면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지금 얘가 X축이죠? 얘가 Y축입니다. 얘가 원점이고요. 그지? 자, X의 값이 10이야. 그럼 Y는 몇이야? 10분의 1, 0.1이죠? X가 100이야. Y는 100분의 1이니까 몇이야? 0.01. 1000이면 0.001. 만이면 0.0001. 결국은 X의 값은 커지기는 하지만 0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X가 엄청 커지더라도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X는 점점 커지긴 하지만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의 정의예요. X의 값이 무한히 커지더라도 그래프가 가까워지기는 하나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걔를 이 선을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보면 X축도 식은 쭉 좌우로 연결을 했을 때 그래프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도. 그죠? Y축도 지금 만나 안 만나? 그래프가 안 만나요. 따라서 우리는 점근선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어떻게 돼? X축. Y축이죠? 또는 X축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Y는 0. Y축은 또 뭐라고 불러? X는 0. 이라고도 부르죠. 그지? 그 두 개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점근선은 뭐냐면 X축, Y축.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인 직선입니다. 그죠? 그 그래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X값에서 여기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정의역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이 그래프의 정의역.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X값. 정의역. 얘는 어떻게 될까? X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어떻게 될까요? 모든 X가 가능해, 안 돼? 가능한가요? 맞아? 0은 안 되잖아. 0에서 안 만난다며, 그래프가. 그러니까 0에서 존재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따라서 정의역. 정의역은 뭐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 Y값. Y. 모든 Y가 가능해? 안 되지. 어디가 안 돼? 0일 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돼?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거고 치역은 Y가 0이 아닌 졸려? 영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98페이지 5-5번에 보게 되는 y는 x분의 k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은 나와 있지? 있네요. 오른쪽 보면 주석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K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를 하나 들어서 K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X분의 1이라는 거와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함수를. 자, Y는 X분의 1이니까 1,1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2, 3분의 1,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2,2분의 1, 3,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 지금 하얀색이 뭐가 되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얀색 그래프가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Y는 X분의 4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1이면 Y가 몇이야? 4죠? 어우, 한참 위에 있네요. X가 2면 2죠? 아, 이쯤 내려오겠지? X가 4면
1이겠지? 아, 이쯤 되겠네요. 그치? 그 노란색 점들을 쫙 연결해 줄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로, 이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하얀색과 노란색을 봤을 때 하얀색은 지금 분자가 1이고요. 노란색은 분자가 4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원점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 분자의 값에 따라서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이 K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도 뭐 한다? 값이 커지면 뭐 한다?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커지면 2, 4, 4분면에서 더 멀어지게 되겠지. 원점으로부터. 그지?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 원점으로부터 뭐 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여기와 x값, 여기 y값을 이렇게 곱해볼게. 여기가 a가 되면 여기 y값이 어떻게 되죠? 보라색의 y값? x분의 1 그래프니까 하얀색은 a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1. 그거와 뭐가 다? 분자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박스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다. 그치?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는 다 뭐가 돼? 1로 다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과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렸을 때 노란색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를 풀다 보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자, 빨리 개념 빨리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얘는 엄청 쉬워요. 설명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빨리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개념. 졸면 안 돼. 정역이랑 치역이 뭐예요? 정역, 치역? 정역은 x가 아닌 모든 실수. x가 0만 아니면 모든 x값이 존재하죠? 아니, 함수값이. 그리고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0 제약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치? 이해됩니까? 정역, 치역 이해 돼? 이해되죠? 자, 빨리.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얘야, 얘.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은 얘를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얘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 뭐냐면 얘야. 원점. 원점이 뭐냐면 원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원점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또 나옵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끝나요. 오늘 설명할 개념은 자, 보자. 오늘 자, y는 x분의 k의 지금 성질,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k값에 따라서 그려지는 사분면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역과 치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k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설명을 했어. 그치? 그 다음에 y는 x분의 k는 뭐냐면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는 y는 x대칭입니다. y는 x대칭이라는 것은 y는 x 함수 우리 어떻게 찾아주지? y는 x 어떻게 찾아주니?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걸 무슨 함수라고 불러?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은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우리 배웠잖아. 이 전 단원에서. 뭐라고 불러? 성원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함수라고 부르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뭐라고 그래?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 함수가 마찬가지예요. 역함수입니다.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보여야 돼? 시영아? 우리 배웠잖아. 다 까먹었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역함수 구하는 방법. 소연아, 역함수 어떻게 구해? 몰라? 정렬이랑 시험 바꾸는 거. 맞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x하고 y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보자. y는 x분의 k지? 이거 y는 x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x는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면 돼. 그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x는 y분의 k지? x하고 y 자리 바꿔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럼 y는 x분의 k 나와 안 나와? 나오네? 동일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x는 y분의 k잖아. 양변에다가 y 곱하고 양변에다가 x 나눠주면 y분의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아니지. x분의 y 곱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y고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x분의 y 곱해주면 x분의 y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치? 같아졌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그래프를 보면 되지. 우리 방금 여기 그래프 그렸잖아. y는 x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대칭일 거 아니까 대칭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얘가 y는 x잖아. 그지? y는 x 대칭이 아니야? 맞다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성질이 있냐?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그 말은 뭐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어떻게 구해야 돼? 그래프. 뭘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건데? y 대신에 뭐? 마이너스 x 대입해야 되겠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될까? 마이너스 y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분의 k. 또 어떻게 될까? 같아? 지겠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아까 이거랑 같은 거잖아. 마이너스만 곱해진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됐죠?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핵심. 얘는 이제 제일 중요해. 아이고 뭐야. 맞아졌네. 0,0이 뭔데?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떻게 구해야 되니? 원점 대칭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점 대칭 어떻게 구해야 되니? 자, 2,1. 자, 원점 대칭해서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가겠지? 어떻게 됐어? x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대입하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원점 대칭이겠지?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마이너스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y는 x분의 k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돼 안 돼?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자, 잘 보세요. 원점 대칭인 거. 원점 대칭인 거. 원점은 뭔데? 원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시영아. 원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니? 원점. 원점이 뭐였어? 그치. X축과 Y축과 만나는 거잖아. X축은 뭐였니? 점, 근, 선이었어요. Y축은 뭐야? 점, 근, 선입니다. 따라서 원점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제 이것만 아직 우리 배우면 끝이야. 뭘 배울 거냐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거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원래는 x분의 k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x분의 k였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고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니 안 되니?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얘 점근선의 교점 뭐라고? 원점 0,0이라고. 그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 뭐니? p, q가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자, 봐. 수학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지? 예를 봤으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줘. 얘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지? 그리고 얘 점근선의 교점 x좌표를 찾으면 얘는 그냥 0이 됐다고 생각해. 0은 아니지만.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뭐야? 점근선의 y좌 교점,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은 문제가 완전 다 끝나. 얘가 제일 중요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 하면 오늘 끝이야. 유리함수는 끝이야. 별거 없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야.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될까? 아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점근선의 교점이 2,5래. 그러면 우리 함수식 어떻게 써줘야 되니?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몰라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5 하면 끝이야. 분자는 왜 몰라요? 이제 구하면 돼. 문제에서 주어줘요. 하나의 힌트를 줄 거야. k를 구하라고. 왜? k는 모르는 문자 상수잖아. 문제에서 준다고 힌트를. 그럼 걔를 구해가지고 걔를 이용해가지고 k를 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오늘. 피커마 큐. 그 다음에 k. 이 두 개만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끝이야. 오케이? 됐니? 넘어가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풀 건데요. 유리함수 풀 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잘 봐야 돼. 몇 번만 딱 풀면 끝이야. 자, 유형 1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겁나 쉬워. 유리함수는 겁나 쉬워. 뭐만 하면 얘만 하면 돼. 얘가 뭔데?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끝이야. 자, 보세요. 자, y는 자, x-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선생님,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거랑 다른데요? 다르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울 때도 표준형과 일반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표준형을 왜 구했어? 여러분들.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니까? 왜 표준형을 구한 거야? 이유를 알고서 구해야지. 얘가 표준형, 얘가 일반형. 그렇지. 2차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는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야.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는 번외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할 거냐? x-1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구하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1,3의 표준형의 꼭지점이 잡혀야. 그지? 자, 1,3 찍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아볼 하면 끝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결국 뭐였어? 표준형 왜 구했어? 그래프 그리려고 한 거야. 2차 함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우리 표준형을 왜 구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연습을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고.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이 표준형을 만드는 방법은 얘를 바꿔주면 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한 번만 보여줄게. 자, 분모가 x-1이지? 분자도 그대로 x-1을 써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개수를 곱해줘. 근데 분자가 같아야 되니까 몇을 더해주면 돼? 3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주고 이렇게 한번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2.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끝났지? 얘가 뭐야? 표준형. 얘가 뭐야?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뭐 하면 돼? 바꿔주면 돼. 그러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뭐 찾아야 돼?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주셔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지. 점근선의 교점 1, 2. 그 다음에 K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몇 싸우면 몇 싸우면? 1, 3 4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프 그렸잖아. 그래서 K는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랑 몇 사분면인지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뭐만? 사분면만 창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방금 봐봐. 다시 순서 리마인드를 해봐. 봐봐.
자, 먼저 일반형을 뭐 해야 돼? 표준형을 만들어줬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점근선의 교점 찾아줬어. 점근선의 교점 그려주는 거야. 얘가 x는 아니지, y는 2가 될 거고, 얘가 x는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그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x는 1, y는 2 그려놓고 그래프 1, 3, 4 오면 그려주면 되겠지. 왜? k가 양수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 보세요, 이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거야. 우리가 유리 함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치역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대. 치역이라는 건 y지. 그지? y가 2보다 작고 2가 어디 있는데? 얘잖아. 얘보다 뭐야? 크대. 얘보다 뭐야? 커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쯤에 5가 있겠지. 2보다 커야 되니까.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 5일 때 x값 구해보세요. y가 5일 때 x값 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찾은 거야. x값. 1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노란색이. 여기다 대입하면 돼. y에다가 뭐? 5. 그럼 x값 딱 나온다고. x값 구해보세요. 조지마. 오늘 중요한 거야. 유리함수. 이게 오늘 핵심이야. 빨리 구해봐. x값 몇 나오나요? 2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x가 여기가 2야, 2.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쭉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서 정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도 되겠지?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역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고 나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유형 13번. 아, 목 아파. 졸지 마. 너희들이 졸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 선생님 목 쉬면은 수업 못해. 자, 함수 y는 x 플러스 a 분의 b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고. 자, 다 했니? 유형 13번 보자. 자, 지금 그래프에 식이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했대? 평행이동 3? 맞아? 3.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 걔가 뭐래? 이렇게 됐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잔머리를 좀 굴려갖고 실은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x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될까? 마이너스 3. 아니,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 x를 마이너스 3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y축으로는 2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러면은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니?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평행 이동.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2. 맞지? y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지. y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이항해가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평행이동. 근데 아직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평행이동 아직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배운 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상 7 마지막에 나와요. 고등학교 수상 7 마지막에서 이 설명을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들으시면 돼. 지금 수상 배우고 있는 쌤한테. 자, 그러니까 자, 먼저 우리가 실은 여기다가 플러스 2 하는 거는 실은 중학교 때 배우잖아.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그만큼 더해라 이렇게 배웠지. 실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은. 그거를 이제 거기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평행이동할 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항해서 플러스 2가 됐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중학교 때는. 거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 중학교 때는 그 이상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거고. 됐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를 통분해줘야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통분합니다. 통분하면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몇이야? a는 3, b는 2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저가 통분해서 저렇게 있네요. 그쵸. 얘를 통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걸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평행이동을 안 배워가지고 대답을 못하는구나. 자, 다음 유형 14번. 유형 14번. 여기 24번까지 있나? 4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보자. 자, 해보자. 유형 14번. 또 여기서 히터를 틀면 너네 완전 다 전멸하겠지? 그러니까 제습을 틀어놓고. 자, 해보자. 유형 14번씩 먼저 써보고. 자, 자, 봐봐.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인가요? 2지.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래. 그럼 얘를 우리가 순서상으로 써줄 수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점근선의 교점 나왔어. 그럼 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떻게? y는 그렇지.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 보세요. 어디를 지난대? 2,1 지나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럼 끝났잖아. 그럼 k 값 구하지. 그럼 식 구한 거야. 구해보세요. 겁나 쉽지? 엄청 쉬워. 유리함수. 얘만 할 줄 알면 돼. 빨리 풀어봐. 졸지 말고. 머리를 회전해야 잠이 안 와. 그리고서 A, B, C까지 구해서 그 제곱해서 더해야 돼요. 답 나왔어? 안 나왔어? K값 안 나왔어? K는 마이너스. 그래프가 2,1을 지나니까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 2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K값 구하지. 다 나왔어? 아우. 다 했습니까? 자, 해보자. 자, K값 몇 나왔니? 마이너스 3? 맞아? K값 마이너스 3이고요. A는 몇 나왔어? 2. B는 마이너스 1. C는 그렇지. 그럼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나 유형 15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이다.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라고? 대칭이라고. 대칭인 점을 줬어. 이 그래프는 자, 복습 y는 x분의 1이야.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 아까 점 하나 줬잖아. 대칭인 점. 원점. 그지?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얘는 어떤 점에서 대해서 대칭일까? p, q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하고 같아?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과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자, 또 식 써보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식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그렇지.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는 거. 됐어요? 그럼 k 값만 구하면 되겠지? 식 보세요. 또 뭐래?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래.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걸까? 그렇지. y 절편이잖아.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1인 0,1을 지난다. 그럼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구해보세요. y 절편이 1인 거예요. 그렇지. 거기 써있잖아. y축과 만난다. 근데 그 점이 뭐라고? 1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y 절편이 1인 거지. 빨리 풀어보세요. 시영이 다 풀었어? 뭐하고 있어, 시영아? 너 왜 그래? 멘탈 잡아야 돼. 잘 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은 이게 끝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걸로 풀어요. K 분수를 나와요. 모르죠? 뭐가 나올지. 분수가 나올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2분의 1 나오나? 그죠? 2분의 3 아니에요? 2분의 3인가요? 몰라. 그러니까 2분의 몇인지는 기억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ABC 통분해서 뭐 하면 돼? ABC 구하면 끝이야. 통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K값 다 구해놓고. 오늘 뭐 했어, 시영이? 오늘요? 그냥 있었는데.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집중 못해, 수업에? 뭔 일 있어? 아니요. 시험 받고 멘탈 깨졌어? 아니요. 뭘 아니야, 맞구만. 괜찮아. 그딴 시험, 야, 고등학교 시험 때 그래야지. 그럼 지금 그런 기분을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시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험 아무것도 안 중요해. 여러분들 뭐 국제고나 뭐 과고나 이런 데 갈 때 아니면, 영재고나 갈 때 아니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성적이 훨씬 중요해. 여러분들 중학교 성적 대학교 들어가 안 들어가? 1도 안 들어가. 1도 안 들어가. 걱정하지 마. 수상 기록은 들어가요. 수상?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수상 기록을 안 받는 데가 있고 수상 기록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없애주는 추세야. 그리고 일반고는, 그러니까 자사고는 좀 다른데 일반고는 학종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학종으로 쓰면 안 좋으니까, 불리하니까. 그래서 수상 기록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한 거야. 근데 이제 과학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 분야로 가고 싶어. 과학과 관련된 그 항목이랑 관련된 수상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죠. 지식 쌓는데도 좋고 좋아요. 괜찮습니다. 성원이도 수상 기록 많이 있지 않아? 과학? 저 컴퓨터인가? 그거는 수상이 아니라 자격. 자격증이야? 과학? 아니 컴퓨터? 뭐 커말 이런 거? 네. 파워포인트 좋아. 그런 거 있으면 좋아. 나중에 엄청 잘 활용해요.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한글, 이런 거 잘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 무조건 노트북으로 무조건 작업해야 돼. 대학교 가더라도. 고등학교 때도 하잖아, 조금씩. 대학교 때는 훨씬 많습니다. 완전 달고 살아야 돼. 할 줄 알면 좋아. 유리해요, 굉장히. 과학 수상 기록도 있지 않아? 과학 없니?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 과학 수상 기록 있으면 좋죠.
할 말이 많아요. 자소서를 이제 다 요새는 없애는 추세긴 하지만 실은 면접을 하잖아. 교수님들하고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그럼 수상 기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교수님들 많아요. 이름 막 그런 거 말하면 왜? 아 수상기록만 생각. 그럼 어떤 걸 말하면 안 돼? 학교? 아 학교. 학교는 블라인드라서. 근데 이게 블라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근데 대면하고 있는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물어본다고 잘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 너 어디 학교 나왔니? 어디 지역에서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 그런 걸 안 물어보시고 어떤 예를 들어서 논술이다. 그러면은 그 지정되어 있는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한 30분 정도. 그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시간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왜 그렇게 썼니? 그거는 뭐니? 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겠지. 엄청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좀 인자하신 교수님들도 많지만 실은 좀 딱딱한 교수님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네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야 뭐 학교를 보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포스로만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교수님들은 실은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드시죠. 체력적으로.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순서도 실은 약간 운도 있고 좀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 그런 거를 좀 운을 타는 경우도 있죠. 자, 다음 K값 구했나요? K 몇 나왔니? 2분의 3 나왔고요. A는 몇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왔고 B는 1, C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6번 겁나 쉽네요. 그죠?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돼요. 왜? 몇 사면은 지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 봐봐. 점근선의 교점 찾아서 점근선 그려주시고 K값에 따라서 1, 3, 4 보면 이렇게 그려주는 건 대략적으로 그려주는 거고 지금 여기는 몇 사면을 지나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조금 더 정확한 게 뭐냐면 딱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 뭐? Y절편만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 2차 함수 할 때도 우리 Y절편 많이 구했었지. 그래서 일반형에서 7 마지막에 있는 게 C가 Y절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런 정보들이 하나하나씩만 더 추가되면 뭐야?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아. 그러면 그려보자. 표준형. 그러면 분모에 있는 걸 분자에 그대로 써주시고 개수만 뭐하면 몇을 써주면 마이너스 2만 써주면 끝이야. 그래서 식을 같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개했을 때 같아지려면 몇을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리고 x축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줬어. x축, y축. 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뭐해? 점근선에 쭉 그려줘. 이렇게. 그리고 K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 1, 3, 4 보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어차피 뭐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우리 Y절편 찾아주라고 했잖아. Y절편 어떻게 구해야 돼? X에다 몇 대입하니? 0 대입해야 되겠지? 0 대입하면 Y값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쯤 있겠지? 여기를 지나게끔 유리함수 쫙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몇 싸움에 지나지 않는 거야? 여기 안 지나겠죠. 그죠? 그 대략적인 건 똑같아.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Y절편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끝나요. 쉽죠? 아이고 너무 쉽다. 유형 17번. 다 했습니까? 유형 17번으로 넘어가 보자. 유형 17번. 자, 유형 17번 딱 그래프를 봐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봤더니 점근선 보이나요? 그치? 그럼 딱 그거를 보자마자 나는 점근선의 교점을 쓸 수 있어야 돼. 뭐야?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봤으면 우리 식 쓸 줄 알아야 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Y는
x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그래프 어디 지나니? 0,2 y절편이 2죠. 그럼 x에다 0, y에다 2 대입하면 k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k값을 구할 수 있게 줘요 다. 안 그러면 못 구해. 그래 k값 구해서 값을 찾아보세요. a, b, c. 겁나 쉽죠? 시영, 네. 너 시험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아 맞다. 갖고 와 다음 시간에 사연 보게. 괜찮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 시영아. 너 지금 평상시 중학교 평균 받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점수 무조건 떨어진다니까. 심화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리 심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영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멘탈이 다 깨져. 안 깨진 애들이 없어. 안 깨진 애들은 딱 하나야. 개념을 정확하게 찾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원리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실은 이런 친구들밖에 멘탈이 안 깨져. 근데 그런 친구들도 하물며 깨져. 왜? 걔네들 맨날 90점 이상 또는 100점 맞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니까 100점 맞기가 겁나게 어려워. 학교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은 완전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 중학교는 뭐만 하면 돼? 문제만 디립다 풀면 100점 맞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유형을 3,000개, 30,000개 풀어도 절대 100점 안 나와. 정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그 개념들이 짬뽕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 알겠죠? 다 했나요? K값 나왔니? K값 몇이야? 2 나왔죠? 그지? A는 몇이야? 1이고요. B는 4, C는 2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유형 18번 또 나왔네. 다 이래 문제들이. 쉽죠?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정근선의 교점 찾아서 식 구하는 거. 그지? 그럼 끝이야. 식들이 다. 구해보자. 자, 표준형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랑 동일하게 분자에다가 써주시고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몇을 곱해줘?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몇을 더해주면 되니? 아이고 뭐야.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이렇게 한번 써주시는 거야. 나눠주려고 약분하려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근선의 교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정근선의 교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근선의 교점 찾아주시고 K값 뭐야? 양수야, 함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몇 싸우면 1, 3, 4 보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끝. 됐죠? 문제 보세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왜? 점근선의 교점에 의해서 뭐 한다고 했어? 대칭이 된다고 했지? 1번 정답. 2번 정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다?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여기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x축의 교점이 잡혀 x절편 구하라는 거니까 우선 놔두고.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1, 2, 3, 4분면을 지나다 얘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4번을 구하기 위해서. 자, 마찬가지야. 조금 더 정확하게 뭐냐면 x축, y축 그리는 거야. x축 그려주시고 y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 한 이쯤 있겠지 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 1, 3, 4분면인데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만 그려주시면 되겠네. y절편 찾아보자. y절편 몇이니? x에다 0 대입하면 y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럼 여기쯤 만나겠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어디 앉으라?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3번 맞겠죠? 5번도 맞습니다. 자, 5번만 보세요. 5번. 자, 3번은 구하시면 돼요. y다 0 대입하고 x 구하면 이렇게 나와. 그지? 5번 보자. 빠르니? 빨라? 괜찮지? 너희들 다 이해할 것 같아서 빨리 하는 거야. 이해 못할 것 같으면 엄청 느리게.
만약 여기까지 절대 못 풀어. 말도 천천히 하고. 왜냐면 뒤에 풀 게 많아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 엄청 천천히 풀어. 근데 걔네들도 따라오기는. 근데 좀 느린 것 뿐이야. 못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나가지. 그러니까 따라와, 애들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집어주고 가면 돼. 그럼 할 수는 있어. 느리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이해하는 정도가 빠르니까 선생님이 빨리빨리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 뭐라고 했지? 5번 뭐라고 했죠?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랬어. 자, 봐봐. x분의 1인데 지금 이 함수잖아.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치? 그럼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맞아, 맞아? 맞죠? 몇인지는 안 알려줬지만 평행 이동해서 겹친다. 그게 중요한 거야. 뭐가? 얘가 같아야 돼. 얘가 같아야 되겠지. 왜? 얘는 우리가 평행 이동해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k 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해서 그 그래프 두 개가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겹쳐질 수 있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k 값이 다르면 안 돼. k 값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준 거야. 조금 심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자, 유형 19번 보자. 유형 19번은 똑같겠지 뭐. 뻔하지. 보자. 자, 1번형 남아있죠? 뭐 해야 돼? 아니지? 유형 19번? 잘못 봤다. 유형 19번은 있네. 맞네. 자, y는 x-1분의 2x-1 이렇게 되겠네. 자, 표준형 만들어보자. 그럼 뭐 하라고? 분모하고 같게끔 써주시라고. 어디에다가? 분자에다가. 그 다음에 개수를 뭐 해줘? 얘하고 같게끔 써주시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하고 마이너스 전개 쓸 때 같아야 되니까 몇을? 1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주고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2 플러스 x-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되니?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 그지?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돼? 1,2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점근선의 교점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점근선의 교점. 얘가 1,2 이렇게. 그 다음에 K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몇 싸우면? 1, 3, 4분면. 이렇게. 얘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문제 보세요. 뭐하고 뭐를 구하래? 최대 최소값 구하래. 어느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우리 수상에서 지금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는 언제쯤 나오냐면 2차 함수를 배울 때 나와요. 범위를 주고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런 거. 아시겠죠?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아. 자, 얘가 1이지.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까? 여기쯤 있겠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 어디 있을까? 얘보다 작은 쪽이 이쯤 있겠지. 맞아. 근데 그래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을 갖겠지. x가 2분의 1일 때 무슨 값을 가질까? 최소값을 갖는 거야. 끝.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해. 얘가 무슨 값 나오는 거야? 최대값. 가장 높이 있잖아. 그 다음에 x가 2분의 1 대입하면 x가 2분의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가장 낮은 값이잖아. 여기 이 범위 내에서.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x가 2분의 1 대입하면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구해보세요. 최대 최소값. 이해됩니까? 어디? 지금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 거야. 대략적으로.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x가 1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어느 범위라고 있냐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라고 있어. 쏘리.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니까 여기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가장 높이 있잖아. 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무슨 함수니까? 감소함수야 여기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가장 작을 때 가장 큰 y 값을 갖는 거고 x가 가장 작을 때 y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됐나요? 최대치에서값 구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네.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풀만하지?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함수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여기 파트가. 이제 뒤가 이제 순열과 조합 파트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그러면 끝이야. 뒤에 이제 순열 조합하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함수. 아니지. 뭐지? 집합명제.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끝나면 수원 들으세요. 웬만하면. 들어놓는 게 좋아.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까지 해갖고 수1까지 들어놓으면 다음에 수2만 하면 실은 거의 끝나거든요. 그게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 선생님도 봤는데 공통수학이라고 그래요. 수원 수2를. 그거 다 맞으면 74점이래요. 수능에서. 나머지 26점이 이제 선택수학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수원 수2 하면은 74점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다 맞으면. 당연히 킬러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몇 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다 했을 때 계산 다 하면 74점. 근데 2점하고 3점짜리만 다 맞으면 48점인 것 같아요. 맞나? 근데 왜 48점인 거지? 26점인데? 나머지 다 4점인데? 그렇네. 그거지. 여기 3점짜리 있어서 그런가? 3점짜리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선택수학에서. 그래서 2점, 3점 다 맞으면 48점인데 그때 선생님 얘기해줬죠? 2점, 3점 다 내가 마스터를 하잖아요. 그럼 쉬운 4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시중에서 한번 찾아봐봐. 뭐냐면 어삼시사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려운 3점, 쉬운 4점을 겨냥하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4점까지 맞추면 실은 여기서 한 3개 또는 4개까지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3개, 예를 들어서 4개 맞추잖아? 그럼 16점이야. 그럼 64점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4점에서도 4점 중에서도 내가 풀만한 4점이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여기까지는 충분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3등급 정도 되겠지? 근데 우리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킬러 문제, 준 킬러 문제들이 있어요. 4점짜리에서도 준 킬러 문제.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맞으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고. 킬러 문제까지 도전을 트라이 해가지고 맞추면 1등급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목표는 여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거 밑에다 그러면 기본기가 실은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를 보려고 해. 기본기. 기본기가 그래서 탄탄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문제 풀고, 그러니까 실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왜? 중학교 때는 실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만 디귿다 풀면 100점 나오니까. 그 100점만 나오면 되지. 너네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적어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생각을 안 해줘. 동네 학원들은. 근데 큰 학원들은 보통 뭐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심화를 안 하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힘들어. 점수가 안 나와. 기초가 딸리니까. 그러니까 심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대형 학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화를 해야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기초가 단단해. 그러니까 점수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번 연도 여름까지 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대신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기 가오고를 다녀요. 가오고를 다니는데 모의고사 자체가 가오고 아니지. 대신고. 가오 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얘가 이제 대신고를 갔어요. 대신고를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과외를 하니까 이제 1대1로 하고 걔 스타일도 알고 그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더라고. 선생님이 물어봐도 딱딱딱딱 나올 정도로 고등학교 2학년 거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니까 얘가 시험 봐도 뭐 수원에서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봤던 게 2개인가 틀렸나? 1개 틀렸나? 그래요. 그러니까 90점대였어요. 90점대. 수원. 그 다음에 아니다. 수2. 수2가 90점대. 수1이 조금 틀려가지고 84점인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면 문제가 어려워져도 충분히 트라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친구였지. 실은 내가 알려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쌤이랑 공부한 게 거의 한 1년 한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과외로만. 근데 그 친구는 워낙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툭툭툭툭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려면 뭐냐면 중학교 때 심화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이제 끝나는 마당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고 내가 1등급을 맞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심화 문제인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탄탄해야 심화를 내가 쌓을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거의 한 최소 2등급은 무조건 1등급은 무조건 나오죠. 이 정도 점수 떼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자, 그다음 아쉽네. 몇 문제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4문제 정도 남았는데요. 아니 여기까지 푼다고. 이거까지 푼다고. 이거까지는 해야지. 썼으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4문제 정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생긴 게 유리함수지 내용 자체는 유리함수가 아니었어요. 왜냐? 거기 보세요. 거기 밑줄 쳐봐. 한 점에서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개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실은 수하는 아니에요. 수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맞아요. 연립하는 건데 우선은 얘 먼저. 자, 얘가 나왔으면 뭐 해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왜요? 2차 함수. 접했어. 몇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났죠? 판별식 D는 0이다.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강민이 얘기니? 권민이가 얘기했던 연립이라는 게 왜냐면 보세요. D를 사용한다. D를 사용한다.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사용해? 2차 방정식 때 사용을 하죠. 우리 판별식 할 때는 실은 여기서 사용을 하잖아. 2차 함수도 아니에요. 2차 방정식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k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k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얘 전개하면 2차식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럼 2차 방식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봐. 그리고 전체 정리를 해줄게. 잘 봐봐. 지금 여기에서 훨씬 더 심화를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 만난다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만난다라는 게 뭐냐면 실은 얘는 그래프죠? 함수잖아, 함수. y는 하고 시작하니까 함수잖아. 얘도 y는 하고 하니까 얘도 함수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뭐를 했어? 연립을 했지. y가 어떻게 됐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y가 없어지니까 x에 대한 뭐가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이 된 거라고. 뭘 하면서? 연립, y를 없애면서. 실을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등치라고 그래요. y하고 y를 없애고 우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 같다 놓고 푸는 거. 근데 그걸 언제 하는 거냐면 이럴 때, 만날 때 또는 이럴 때도 써요. 이럴 때, 만나지 않을 때도 사용합니다. 선생님, 만날 때만 쓴다며.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허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근.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허근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이 만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나지 안 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y를 없앤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 D를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인 거지.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겠죠?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크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도 다 같은 판별식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편해. 알겠습니까? 자, K값 빨리 구해보세요. 지금 K값만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